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데이터 표현에 대한 얘기, 전 시간에 진법 얘기 조금 하다가 끝났죠. 그래서 이게 챕터 3이에요. 네, 챕터 3은 그 제목이 수의 표현이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데이터에 대한 표현이다. 보통 이제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냥 숫자나 또는 바이너리 이진수로 되어 있는 코드를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타입을 보게 되면 뭐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또는 기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뭐 3장은 문자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한다면 아스키 코드나 아니면 이제 그 유니코드 같은 것들이 쓰이겠지만 일단 그거는 이제 그 뭐 다 했던 얘기니까 중요한 건 이제 수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를 표현하는데 이 수를 표현하는 데서 우리는 주로 정수라고 하는 거하고 이 실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하죠. 자, 정수라고 한다면 소수점이 어디 들어갔냐면 가장 오른쪽 자리에 들어가고 수점 이하에 있는 다 0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편의상, 뭐 편의상이 아니고 픽스 포인트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픽스 포인트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그 리프레젠테이션이다. 그 다음에 실수를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쓰죠. 3.14 곱하기 10에 뭐 4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이게 이제 과학기술용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 정수라고 하는 거하고 구분해서 플로팅 포인트다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거 하는데 이 정수던 실수를 따져서 보게 되면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 양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음수 부분이 있고 0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기호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부호가 없죠. 근데 이러한 이제 부호 대신에 요거 대신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제 그 이진수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이 2의 보수를 가지고 하는 방법, 이진수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1의 보수를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그 부호 절대값을 가지고 하는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이 좌표상으로 났을 때 이 양수만큼의 들어간 거에 이 그 음수 쪽으로 이 똑같은 양으로 하고 부호만 바꾸는 방법들이 있다. 자, 그러니까 뭐 시간 관계상 일단 요 정도는 하고요. 먼저 그렇다면 이 보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를 컴플리멘트라고 불러요. 보수. 자,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알진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자. 알진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 알진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때 만약에 10진법이다 그러면은 10의 제곱, 10의 3승, 10의 4승 이렇게 나가죠. 그런 식으로 이때 R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이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알진법을 사용했을 때 보수는 어떻게 형태가 되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R의 보수라고 하는 거와 R-1의 보수라고 하는 걸로 구해준다. 예를 들어서 10진수였다라고 한다면 이 R은 얼마가 되냐면 10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두 가지 10의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9의 보수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R의 보수하고 R-1의 보수에 해당되는 건데, 먼저 R-1의 보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래 보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이 그 R-1의 보수에 대해서 보죠. 이걸 갖다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R-1의 R-1's complement다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이 수가 대문자 n이다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R-1의 그 보수는 얼마냐? n이라고 하는 수의 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는데 예를 들어서 n이 어떻게 되냐면 n개의 디지트로 돼 있다. n개의 그 이 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죠. 그랬을 적에 R-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R의 n승 빼기 1의 전체 n의 값을 빼면 되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십진수 내 표현이 어떻게냐면 5, 4, 6, 7, 00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거에 R-1의 보수, 다시 말해서 R-1의 보수니까 이 9의 보수가 되죠. 9의 보수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거는 R-1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됐으니까 그 자릿수가 여섯 개죠. 그래서 이 10의 6승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거기다가 5, 4, 6, 7, 0, 0. 10의 6승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빼기 1 하고 다시 5, 4, 6, 7, 0, 0.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 하나, 둘, 9가 6개 빼기 5, 4, 6, 7, 0, 0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6자리, 이것도 6자리니까 9에서 각 자리 값을 빼면 되는 거죠. 따라서 4, 5, 3, 2, 9, 9 이렇게 값이 표현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 9의 보수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 더 해서 우리는 이제 그 십진수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진수를 다루는 거니까 이진수로 표현해 봤을 때 이진수가 10, 11, 001이라고 하는 이진수로 표현됐을 때 이거의 그 2의 보수가 아니라 2-1의 보수. 자, 여기서 2는 R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1의 보수를 구하는 거다. 1의 보수 값은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건 어떻게 빼면 되냐 하면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죠. 그래서 2의 7승이죠. 빼기 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얼마 빼냐면 10, 11, 그다음에 001 이진수를 빼면 되는 건데 요거 2의 7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많이 달아봤죠. 요 2의 3승은 어떻게 되냐면 이 7이라고 하는 그 8이라고 하는 값이죠. 그러면 2의 3승 빼기 1은 7이라고 하는 값이고 이거를 이진수로 펴면 이렇게 표현되고 요거는 이렇게 표현되죠. 자,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는 다 세 자리에 다니는 게 다 일로 채워지는 거니까 이건 일곱 자리가 다 일로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진수고 10, 11, 001 해서 그 일곱 자리 빼기 일곱 자리. 다시 말해서 각 자리를 1에서 빼주면 되죠. 그래서 1 빼기 1이니까 0. 그 다음에 1 빼기 0이니까 1. 1 빼기 1이니까 0. 1 빼기 1이니까 0. 요건 1, 1, 0. 자, 그래서 여기에 특징을 보게 되면 주어진 값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1의 보수값이다. 그렇죠. 1의 보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 보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이제 2가 아니라 그냥 일반화 시켰을 때는 아래 보수다라고 하는 거죠. 아래 보수. 그래서 이거는 이 R's complement다라고 하는 걸로 영어로 써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주어진 수가
n인 경우라고 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냐면 이때 숫자가 이 n 개의 이 숫자로 구성되죠. n 개로 이끌어졌죠.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제대로 쓰게 되면 n은 n 개의 이 수로 표현돼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자 이때 이제 그 아래 보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2의 n승 빼기 1, 이제 이제 요거만 하죠. 2의 n승 빼기 n 이렇게 되는, 2가 아니라 여기 다시 이게 2가 아니라 r이에요. r에 n승 빼기 1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아까 r n승 빼기 1 이렇게 하게 되면 1의 보수였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1의 보수. 를 값을 구한 거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결과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얻어지는 식은 요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아까 이 그 34라고 하는 십진수가 있었는데 이거에 이 그 10의 보수가 되겠죠. 아래 보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이 그 99에서 뺐어요. 99에서 34를 뺐는데 그리고 더하기 1을 한 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요게 이 1의 보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한 거니까 이 6이고 5고 더하기 1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값이 그 10의 보수다. 실제적으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두 자리니까 10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4 그러면 이거는 100 빼기 34라고 하는 걸로 해서 66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진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에 가서 이진수를 가지고, 자, 이진수 가지고 보게 n이 10, 11, 00이라고 하는 이진수의 그 2의 보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진수니까 2의 보수가 될 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했으니까 2의 여섯 자리죠. 거기다가 얼마 빼냐면 10, 11, 00.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섯 자리니까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건 이진수에서 이렇게 뺀 거하고 똑같은 값인데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인가요? 하나, 둘, 셋, 여섯 개에서 더하기 1을 한 게 바로 요게 되죠. 요게 이진수고. 그리고 빼기 10, 11, 00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요거하고 요걸 먼저 해도 되죠. 그래서 11, 1, 1, 1, 1 빼기 10, 11, 00. 자, 요게 더한 데다가 한번 구하면 되니까 요게 뭐냐면 1의 보수다. 1은 0으로 0은 1로 바꾸면 되니까 요거 1이니까 0으로 요게 0이니까 1로 1이니까 0으로 0이니까 1이니까 0으로 두 자리는 0이었으니까 1로 더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오른쪽 자리가 1이었으니까 하나씩 올림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1을 더하는 거니까 0이 되고 하나 올라가게 되죠. 1 더하기 1이니까 0이 되고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올림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해 보수다. 자, 그래서 이해 보수라고 하는 거하고 요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에 이 그 원칙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 보니까 특징적인 부분이 보여 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래서 첫 번째 일이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복사해 줘.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1, 0, 1인데 여기는 0, 1, 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정리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죠. 자, 그래서 이진수의 경우 첫 번째 경우에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하면 그냥 바로 구하는 방법은 0은 1로
그 다음에 1은 0으로 변환을 하면 그 값이 바로 뭐냐면 1의 보수가 되는 거죠. 반면에 2의 보수를 구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오른쪽으로 에서부터 왼쪽으로 주어진 수를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왼쪽으로 읽어 들어가는 거죠. 읽어 들어간다. 읽어 들어가면서 첫 번째 1이 나올 때까지 복사를 하고 그 이유는 0은 1로 그 다음에 1은 0으로 변환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진수만 가지고 한다면 111, 00, 10 여기다 1을 같이 했겠죠. 이렇게 됐을 때 2의 보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첫 번째 1이 나올 때까지 이게 첫 번째 1이죠. 따라서 요거는 복사를 해주고 나머지 요 노란색으로 갈게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변환을 해주면 된다. 바꿔주면 된다 이 얘기죠. 따라서 111이니까 000으로 그 다음에 00이니까 11로 1은 0으로 0은 1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머지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복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반전을 해주면 되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이진수의 경우에 2의 보수나 1의 보수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보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용도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이 음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기호가 따로 없죠. 그래서 0과 1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음수 표현을 목적으로 이 보수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 즉 뭐냐 하면 음수를 쓴다는 얘기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 할 때 뺄셈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수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덧셈 장치만 가지고 쓰면서 나타내면 돼요. 그럼 보수를 만드는 장치는 훨씬 쉽죠. 이 뭐 뺄셈 장치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보수를 나타낸다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는 장치가 뭐냐면 인버터라고 하는 이 간단한 장치가 있어요. 트랜지스터도 몇 개 안 들어가고 따라서 이와 같이 인버터라고 하는 건 낫게이트라고 또 부르죠. 그걸 이용해서 쓰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뺄셈하기 위한 어떤 얘기를 좀 다뤄봐야 되겠는데 그 얘기는 일단 제 뒤쪽에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정수를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진수다 그러면 소수점이 어디 들어가냐면 이제 이거 밑수는 뺄게요. 그러면 소수점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소수점이. 네, 소수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진수로 쓴다 해도 34, 345 그러면 여기도 소수점이 여기 있던 거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뭐냐면 가장 오른쪽 위치에다가 소수점의 위치를 고정시켜 놨다라고 얘기해서 이걸 갖다가 fixed point다라고 부른다. fixed point representation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이제 여기에 부호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부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부호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수에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요걸 갖다가 플러스를 0으로 쓰고 마이너스를 1로 이진수로 바꿔서 표현하자. 0으로 그 다음에 1로 표현하자. 이렇게 해서 부호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진수로 14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8비트로 지금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릿수는 8개로 표현한다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14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릿수로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우리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자릿수를 갖다가 이 가장 낮은 자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표현할 때 LSB라고 부르고 요거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낮은 자리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약자에서 L을 따오고 네, 첫자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significant다 그리고 마지막 B는 bit다라고 참고로 우리가 10B라고 쓰는 거, 10 대문자 B라고 쓰는 게 있는데 이 소문자 B는 비트를 나타내고 대문자 B는 바이트를 나타내요. 근데 저는 그냥 편의상 뭐 이 구분하지 않고 이 LSB라고 할 때 대문자 B라고 썼지만 바이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통 우리가 이런 부호를 쓸 적에 뒷자리에다 써도 되겠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냥 약속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부호를 이 그 가장 왼쪽에다 쓰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부호 자리로 쓰자. 그래서 부호라고 하는 걸 갖다가 사인 비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게 되냐면 MSB라고 하는 걸로 해서 most significant bit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된다. 그럼 플러스 14를 이 그 8비트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14라고 하는 걸 갖다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1, 1, 1,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0, 1, 2, 4, 8, 16, 32까지 해서 이게 뭐냐면 가중치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 그리고 여기는 부호 비트니까 뭐더 64라고 하는 건 없고 최대 32 이렇게 표현되는 것까지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7자리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뭘로 채우느냐면 플러스 14는 000으로 채우면 될 테고 그 다음에 부호는 뭘로 쓰냐면 플러스죠. 이 플러스니까 뭘로 표현하면 0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0. 그래서 실제 플러스 14는 16, 그 8비트로 표현한다면 0, 0, 0, 0, 0이 4개, 1, 1, 1, 0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되겠다. 물론 이 가장 왼쪽 자리에 해당되는 것은 부호를 나타내는 것이지 숫자 값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다음 이것까지는 잘 했어요. 내가 마이너스 14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관건이에요. 마이너스 14, 10진수로. 자,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죠. 우리가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부호만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쓰는 거. 십진수의 경우는 아까 이 9의 보수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음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10의 보수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도 있듯이 자, 조금 전에 그러면 플러스 14는 어떻게 표현됐었냐 하면 8자리로 이진수의 경우 일단 부호 비트가 0이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1110 0이었고 000 이렇게 표현됐죠. 그리고 이 부분은 부호 비트였다. 이렇게 됐으면 마이너스 14의 경우는 이 이와 같이 표현된 플러스 14의 경우에 부호 자리만 바꿔줘도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는 그대로 1110,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똑같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 비트에 해당되는 것만 음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뭘로 쓰냐면 1로 표현하면 되겠다.
이와 같이 쓰는 걸 갖다가 뭐냐면 절대값에 해당되는 거는 같은 크기죠. 그래서 이게 부호절대값이다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쓰게 돼. 그러니까 우리 책 번역서에서는 이거는 영어로는 이 signed magnitude라고 하는 이런 방식에 의한 거의 표현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마이너스 14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signed magnitude. 여기 signed인데요. 글씨가 잘못돼서 다시 쓰겠습니다. 네, signed magnitude. 우리 그 교재 번역서에서는 부호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일회보수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회보수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8자리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일회보수의 경우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호를 고려했으니까 signed once complement다라고 일회보수. 일회보수 가지고 한다면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이거 전해주는데 0은 1로 1은 0으로 부호까지 고려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부호 비트인데도 불구하고 0이었으니까 1로 0이었으니까 1로 11로 바꿔주면 될 테고 111이니까 000으로 바꿔주면 되고 마지막 오른쪽 자리가 0이었으니까 1로 바꿔주면 1의 보수가 된다. 자, 세 번째 방법은 2의 보수를 가지고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죠. 자, 2의 보수도 8자리로 표현한다면 이와 같이 부호까지 고려해서 표현해 보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2의 보수를 구한다면 어떻게 했었냐면 첫 번째 일이 나올 때까지는 복사해 준다 그랬어요. 따라서 복사해 주는 부분이니까 1, 0은 그대로 복사가 되죠. 색깔을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이죠. 0, 0, 0, 1, 1. 그 다음에 이 부호까지 생각해서 완전히 바꿔주면 되죠. 1은 0으로 0은 1로. 따라서 0은 1로 0은 1로 0은 1로 0은 1로. 나머지 1, 1이었으니까 0, 0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2의 보수로서의 음수가 표현된 거다. 자,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1의 보수를 구한 데다가 더하기 1을 해도 되죠.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한 값도 이게 된다. 따라서 이 앞에 똑같고 이 부분만 1형으로 바뀐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정수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면, 어떤 게 최대값이고, 어떤 게 최소값이신지에 대한 거를 우리 수에서 이제 뭐 물건을 이제 적재한다든지 컴퓨터를 실제 만든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다룰 때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수를 표현하는데 최대값을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수가 30까지밖에 안 되는데 30일은 표현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지 아닌지에 대한 최대값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럼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면은 곤란하겠죠. 따라서 정수에서 최대값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최소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음수라고 하는 것도 양수도 아닌 0이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0이라고 하는 수는 실제 정의를 내리기는 부호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컴퓨터에서 다루다 보게 되면 부호가 붙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이 한 개가 아니라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런 걸 하나 보죠. 정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는데 얘는 좀 일반화해 가지고 숫자는 4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 부분을 비트라고 나타낸다면 0, 1, 2, 3,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자, 그래서 이 5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부호 비트다. 이게 부호예요. 이게 부호. 부호를 갖다가 영어로 사인 비트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그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십진수로 이제 이 나타내야지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환하는 공식이 있죠. 이 미수를 예를 들어서 11 이진수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1 곱하기 2의 1승,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0승 해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2 더하기 1 해서 3 이렇게 구하듯이 이와 같이 R진법이라고 하는 거에 베이스가 되는 R을 지수로 나타내죠. 자릿수를 지수로 해서 이렇게 나타낸다. 그럼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인드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이 방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인드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거는 이 B의 5번 비트, 이게 0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를 나타내냐면 플러스라고 하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죠. 양수. 자, 이때 이제 그 십진수로는 어떻게 계산될 거냐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기호는 플러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날 테고 실제 표현할 적에는 이 이 b의 4 곱하기 2의 4승. 자, 여기 0, 1, 2, 3, 4라고 하는 게 이게 비트라고 하는 거의 포지션이에요. 위치. 자, 그거를 지수로 나타내게 되죠. 2의 4승 더하기 b의 3승 곱하기 2의 3승 b의 2비트 곱하기 2의 1승 2의 2승이죠. 그 다음에 b의 1 곱하기 2의 1 b의 0 곱하기 2의 0승 이렇게 표현된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길게 쓰는 거를 특히 수학 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 안 해요. 그걸 뭘 쓰냐면 기호를 갖다 쓰기를 좋아하죠. 항이 몇 개냐면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4까지 해서 5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 for를 생각하시면 for 대신에 시그마를 쓰시면 될 테고 0부터 4까지다. 그리고 이 해당되는 이 그 b의 사한이 3이라는 걸 아래 첨자로 쓰면 될 테고 곱하기 2의 i승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십진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수로서의 표현된 거죠. 반면에 이게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음수를 표현한 거니까 이거는 부호만 그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그마 i는 0부터 4까지 bi 곱하기 2의 i승으로 표현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이진수 가지고 표현했을 때 이 그 1의 보수, 2의 보수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 가기 전에 이 어떻게 표현되는 건지에 대한 걸 가지고 이 그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이 예를 들어서 하나 이 이제 세 자리에 해당되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숫자 값이 세 자리고 여기가 부호 비트다라는 걸로 볼게요. 그러면은 이 0부터 시작한다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부호고 그보다 하나 더 큰 값은 001. 그래서 이게 플러스 1이 되고 부호는 0이 되겠죠. 플러스 2에 해당되는 거는 010이고 부호는 0이고 그다음에 011하면 플러스 3이고 부호는 0이고 그 다음에 4는 100, 101, 110, 111 해서 이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까지 부호는 다 0, 0, 0이다. 자, 이거는 0이에요. 현재는 0이에요. 저렇게 생긴 경우가 이제 이건 양수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음수 부분에 있는데
음수 부분을 하는데 뭐를 이용할 거냐면 1의 보수를 가지고 음수를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 이 그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첫 번째 요 0에 해당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본다면 0은 1로 바꿔주니까 1 요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0이니까 1. 그래서 부호 비트가 1이 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호 비트가 1이네. 아, 그럼 이건 음수네라고 하는 거죠. 111도 0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거는 어떤 0이 되냐면 플러스 0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원래 수학에서 정의한 0이라고 하는 거는 부호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디지털 컴퓨터에서 수를 표현하다 보니까 특히 1의 보수를 가지고 표현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음수의 0이라고 하는 거와 양수의 0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이거죠. 물론 사이드 매그니튜드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마이너스 1은 이거에 이거 1의 보수를 구하면 되죠. 따라서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거는 0이니까 1로 바꿔주면 될 테고 0, 0, 1이니까 1, 1,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1의 보수를 구하면 되니까 부호는 0은 1로 그 다음에 0, 1, 0이니까 1, 0,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은 다시 요거에 대한 이 그 1의 보수니까 여기가 1이고 0, 1, 1이니까 1, 0, 0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는 이 부호가 1이고 그 다음에 1, 0, 0이니까 0, 1, 1이 되겠죠.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라고 하는 거를 바꿔주니까 1, 0, 1이니까 0, 1, 0이고 부호 비트가 0. 6이라고 하는 거는 1, 1, 0이죠. 따라서 이거는 0, 0, 1이 되고 이 같은 게 1이 된다. 자, 마이너스 7은 어떻게 되냐면 1, 1, 1이니까 이거 다 0, 0, 0로 바꿔주면 되고 부호 비트가 1이죠. 자, 뭐 이렇게 해서 표현되는 게 바로 이 그 음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양수와 음수에 해당되는 걸 통틀어서 표현한다면 일단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끼리는 이 어떤 시그마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요 나머지 요게 1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면 요거에 대한 걸 가지고 다시 빼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하나 볼까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걸 우리 수식으로 본다면 일단 101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2에 1 곱하기 2에 2승, 그 다음에 0 곱하기 2에 1승, 1 곱하기 2에 0승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요건 얼마가 되냐면 4, 그 다음에 0, 그리고 1, 이렇게 됐다. 5였죠. 5인데,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7에서 빼줘야 되죠. 7에서 빼줘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7에서 이걸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하죠. 그럼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우리가 여기 자릿수에 해당되는 거 그 2의 3승 빼기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죠. 거기다가 빼기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 그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2의 3승 세 자리에 해당되는 거 빼기 1에다가 부호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건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 i는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뭐 b의 i승 곱하기 2의 i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한다면 아까 그 표현한 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잘 이제 생각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 signed once complement라고 하는 1의 보수에 해당되는 걸로 1의 보수를 가지고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조금 전에 했던 수를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기는 이 5자리로 표현하고 여기가 B의 5, B의 4, B의 3, B의 2, B의 1, B의 0. 자, 이렇게 표현하고 이 부분이 이 부호 비트다라고 얘기했죠. 사인 비트. 이렇게 됐을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가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다섯 번째 아니라 5번 비트에 해당되는 거니까 2의 5승 빼기 1라고 하는 거에다가 부호를 하나 마이너스를 붙여줬죠. 조금 전에는 이 2의 7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더해줬죠. 그렇게 해서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산출하듯이 그래서 세 자리였으니까 2의 3승 빼기 1 그리고 부호를 앞에다 바꿔줬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요 자릿수가 0이면은 양수니까 더 이상 이렇게 값을 뭐 빼줄 필요도 없고 음수일 때 이게 1일 때 한해서 이 값을 갖다가 더해주는 거죠. 부호가 마이너스인 걸. 그리고 나머지는 부호 0번부터 시작해서 4번 자리까지는 이 그 각 비트 자리에다가 이 아이싱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십진수로서의 표현값이다. 이제는 뭐냐면 십진수 값이 얻어지는 거다. 자, 세 번째 해당되는 거는 signed two's complement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자 하죠. signed two's complement에 대한 거는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igned two's complement에 대한 거, 조금 전에 했던 거 양수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고 음수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음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바꿔서 표현해 보죠. 어떻게 십진수로 계산되는지 요까지만 이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자, 그러면 이 0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숫자가 그리고 세 자리에 해당되는 걸로 표현됐다라고 하면 이 가장 작은 수는 000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111까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플러스 0인데 요거에 대한 걸 가지고 2의 보수를 구하자. 자, 2의 보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1이 나올 때까지 복사한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자 0, 0, 0, 0이 첫 번째 1이 나올까지 복사를 했는데 보니까 1이 없죠. 그래서 이건 똑같은 0, 0, 0, 0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0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럼 1이라고 하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2의 보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1이 나올 때까지 복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1이 나올 때까지 복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와 같이 그 방전시킨다는 것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의 표현이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2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그 반전을 시키면 되는 거죠. 언제까지? 복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에 1, 0이 까지는 그대로 복사하고 그 이외의 값들을 바꿔주니까 11로 이렇게 표현된다. 네, 여기서 하나 결국은 뭐냐면 마이너스 하나 감소한 형태가 돼요. 자,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3에 대한 2의 보수를 구하면 되죠. 첫 번째 1이 나올 때까지 복사하고 그 다음에 0일이니까 이거는 1, 0으로 바꾸면 되고 부호가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에 대한 거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거를 바꿔주면 되니까 1, 0, 0이 되고 부호가 여기가 0이었으니까 1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 감소된 형태고 이것도 하나 감소된 형태다. 자,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에 대한 거니까 여기가 1이 첫 번째 1이 나올 때가 요거 복사하고
나머지 1, 0이니까 0, 1로 쓰시면 되겠고 부호 비트는 1로 쓰면 된다. 마이너스 6은 플러스 6에서 1, 0이니까 이거 복사하고 1이니까 0으로 0이니까 1로 마이너스 7은 111이니까 첫 번째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11은 00으로 그 다음에 0이니까 1로 자 이건 다 하나씩 감소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00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값은 하나 더 감소해도 가능할 거냐라 보니까 이렇게 생긴 1000으로 된 거 아무 데도 쓰이지 않았죠. 따라서 이건 얼마로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값이죠. 최소값.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최대값이 되는 거죠. 플러스 7.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했냐면 자릿수가 3개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고 2에 3승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다. 여기 요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하고 지수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플러스 7은 어떻게 되냐면 그 플러스라고 하는 값이고 2에 그 다음에 세 자리니까 2에 3승 빼기 1이 7이죠. 자,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를 보게 되면 가장 작은 수는 2에 마이너스 3승부터 시작해가지고 2에 3승 빼기 1까지 이건 부호는 플러스고 요 수가 뭐냐면 조금 전에 나타낸 이런 표현 세 자리로 나타나는 수의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십진수로 표현되는 이 세 자리 이진수에 해당되는 그의 이 최소값과 최대값이 이진수에서 나타낼 때 2의 보수 가지고 나타나는 걸 찾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식을 찾기 위해서 음수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보죠. 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한번 다시 산출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산출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보게 되면 1, 0, 1인데 이 1 곱하기 2에 2승, 그 다음에 1 곱하기 2에 1승, 0 곱하기 2에 0승. 그래서 이거는 4 더하기 2 더하기 0. 그래서 이건 6이라고 하는 값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마이너스 8 빼기 6을 해야지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죠.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2의 3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2의 3승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얻어지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의 3승이라고 하는 걸 찾아주는 값을 집어넣으면 이 2의 보수라고 하는 거에 수식값을 얻어주겠다. 단 부호가 1일 경우에 이 마이너스 2의 3승이라고 하는 걸 곱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이 2의 보수를 가지고 볼게요. 나타냈을 때 이 십진수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조금 전에 이렇게 했었죠. 여기가 B5 이게 사인 비트고 그다음에 4, 3, 2, 1, B0. 자, 여기에 크기 부분이고 여기에 사실 소수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수점이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전체 수식은 이렇게 계산했죠. 0부터 시작해가지고 4까지 b의 i 곱하기 2의 i승. 여기까지는 됐고 아까 마이너스를 찾기 위해서 걸 더해줬죠. 그런 것처럼 이 부호 비트와 관련해서 부호 비트 BO가 음수면은 1이 될 테고 양수면 0이니까 0이면 이 항은 없어지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의 5승이고 이거를 부호 비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 주도록 해서 마이너스 b의 5 곱하기 2의 5승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b가 0이면 이 자체가 0이니까 이 항은 없어질 테고 b5가 1이면 이제 b5에 2의 5승을 더해서 이 음수값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정수 부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십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서의 이 수식을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십진수에 해당되는 거, 요거까지는 하고 끝낼게. 자, 그래서 하나의 표만 하나 만들고 끝낼게. 이제 이걸 일반화하는 걸로 하나 해서 만약에 n비트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을 때 n개의 비트를 했다면 이거는 n비트 이 표현은 왜냐면 앞에 이 사인 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n-1개에 해당되는 비트들로 구성되죠. 그런 데이터가 된다. n비트 데이터는 이렇게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사인 비트가 되는데 이게 n자리고 여기가 n-1 자리고 그래서 여기가 0번 자리까지 해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이 된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최대 크기, 최소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최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0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그 실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한 걸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